지금 환율이 1480원대까지 돌파했는데 정말 심각한 상황 아닌가요? 1480원까지 돌파했을 때 제가 영상에도 올렸던 이야기가 화제가 됐었죠. 바로 터런스라는 현상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밤에 5분 단위로 장대 음봉이 계속 꽂히는 상황이었어요. 이것을 해석하자면 국가가 환율 방어를 위해 달러를 시장에 과감히 매도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외국 세력이나 개인 투자자들이 이게 웬 떡이야, 웬 할인이야 하면서 달러를 대거 매수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환율은 꺾이자마자 5분 안에 다시 1480원으로 복구되는 현상이 반복되었습니다. 국가는 달러를 계속 던졌지만 이러한 상황이 20번 정도 반복되었으니 달러는 달러대로 소모되고 환율 방어는 실패한 거죠. 국가는 큰일 났다. 대중의 광기로 환율이 치솟는구나. 달러 매수세가 너무 강하구나 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환율 방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발표되었고 그 내용은 국민연금을 활용한 환해지 확대였어요. 국민연금도 해외 자산을 재량적으로 매각하여 국내 달러를 매수하고 국내 주식시장으로 자금을 유입시키겠다는 방침이었죠. 국민연금이 가진 달러 자산은 외환 보유고의 약 7배에 달하기 때문에 이를 모두 팔아 한국으로 들어오면 외환 보유고는 2.5배로 늘어납니다. 이 정도면 환율 방어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 거죠. 물론 국민연금 자산을 그렇게 극단적으로 쓸 수 있냐는 우려도 있었지만 정부는 강력하게 쓰겠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는 환율이 쉽게 오르지 못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는 첫 번째 이유가 되었습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국가는 환율이 오른 주된 이유를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 국민연금의 해외 주식 투자 증가. 둘째, 서학개미 등 개인 투자자들의 미국 투자로 인한 달러 유출입니다. 이러한 분석에 따라 정부는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대책만을 내놓았어요. 서학개미들이 1분기 안에 한국 주식으로 돌아오면 양도세를 100% 감면해주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한 거죠. 원래 미국 주식 수익에 대해 250만 원, 기본 공제 후 22%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를 0으로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다만 조건은 한국 주식을 1년 동안 보유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마치 아파트 실거주 1년과 비슷한 개념으로 보였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정책의 관점을 환율 대책에 그대로 투영하여 이러한 인센티브 정책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죠. 당시에는 이미 환율이 치솟고 있는데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냐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지만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실제로 정책 발표 이후 1480원이었던 환율이 단 3일 만에 1430원까지 50원이나 떨어지는 효과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굵직하고 긍정적인 유인책을 주는 정책들이 시장에 나오면 확실히 단기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한 셈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효과가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지수라는 점입니다. 환율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는데 정부가 잡은 타깃이 국민연금과 개인 투자자로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년에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투자해야 할 막대한 금액이나 미국과의 약속된 투자 규모 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외환 보유고가 나날이 늘어난다고는 하지만 내년에 예정된 대규모 외화 소진이 발생하면 다시 외환 보유고 부족 문제가 불거질 수 있죠. 만약 기업들의 투자가 늘어나 한국의 달러가 부족해지고 있다는 소문이 돌면 투기 세력들이 다시 환공격을 감행할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이번 대응을 통해 투기 세력들은 대한민국의 명확한 방어선을 파악하게 되었는데 바로 1480원 선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환율이 1480원 정도가 되면 기를 쓰고 모든 정책을 동원해 내리려 한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공개된 것이죠. 투기 세력들이 1440원에서 달러를 사서 1480원에서 파는 짤짤이식 거래를 반복하면 국가는 달러만 계속 소진하게 됩니다. 국가는 실질적으로 달러를 잃기만 하고 투기 세력들은 국가가 정해준 박스권 안에서 안전하게 수익을 챙겨가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국가의 힘을 쭉 빼놓은 다음에 투기 세력이 순식간에 1480원 선을 뚫어버리면 그때는 방어할 힘이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지점이 바로 이것이며 현재 환율이 조금 내려갔다고 해서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내년 경제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현재의 구조적인 문제는 여전히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소중한 재산을 계속해서 원화로만 보유하고 있는 것은 위험한 선택일까요? 예전에는 달러와 원화 자산만 적절히 섞어 가지면 충분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단순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저는 이제 원화, 달러, 엔화, 위안화라는 네 개국의 자산을 나누어 보유해야 하는 바스켓 통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도 자기들 위주로 새로운 기축 통화를 만들려 하는 흐름 속에서 우리도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바스켓 통화 전략의 핵심은 처음부터 4분의 1씩 나누는 것이 아니라 쌀 때 사고 비쌀 때 파는 철학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처럼 엔화가 역사적으로 저렴한 시기에는 엔화 자산의 비중을 원칙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죠. 반대로 원화 환율이 1,500원 부근까지 치솟아 원화 가치가 충분히 싸졌다고 판단될 때는 다시 원화 자산 위주로 비중을 확대합니다. 현재 달러 자산은 과거에 비해 결코 저렴한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무리하게 달러 비중을 늘리는 것은 경계해야 할 타이밍입니다. 위안화 역시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어 중국 자산을 늘리기엔 적절치 않으며 각 통화가 약세로 돌아설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단순히 통화를 보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나라의 주식이나 채권이 통화 가치 대비 저렴한지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만약 엔화는 저렴하지만 일본 주식이 비싸다고 판단된다면 엔화로 일본 증시에 상장된 미국 채권을 사는 응용 전략도 가능합니다. 미국 채권 자체가 현재 저렴한 상태라면 엔화라는 싼 통화로 싼 자산을 사는 격이 되어 환차익과 투자 이익을 동시에 노릴 수 있죠. 환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붙지 않는다는 점을 활용해 국민연금처럼 정교하게 포트폴리오의 밸런스를 잡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미국의 경제 위기가 닥칠 때마다 가치가 급등하는 자산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엔화입니다. 지금은 미국의 금리가 높고 일본의 자금이 미국으로 빠져나가 엔저 현상이 심하지만 상황은 언제든 반전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인공지능 거품이 꺼지거나 유동성 위기가 찾아온다면 엔화 가치는 순식간에 급등하며 내 자산에 강력한 보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저는 내년부터 제 퇴직, 연금, 포트폴리오를 통해 이러한 자산 배분 전략을 조금씩 공개하며 증명해 나갈 생각입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리자면 현재 엔화 자산은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대이므로 비중을 점진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원화 환율이 다시 1,500원 선에 근접한다면 원화 자산을 다시 늘리겠지만 현재 달러와 위안화는 여전히 지켜보는 단계입니다. 최근 엔화의 움직임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데 이는 단기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나눠봐야 합니다. 일본 금리가 오르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가 나오지만 다행히 한국은 금리 차이가 크지 않아 직접적인 타격은 덜할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 시장에 투자된 일본 자금이 회수될 때 외국인들이 아시아 쿼터 내에서 한국 주식을 팔아 자금을 마련할 리스크는 존재합니다. 한국과 중국 시장에서 대규모 매도가 발생하면 그 자금이 달러로 환전되어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단기적인 달러 유출이 심화될 수 있죠. 장기적으로 보면 엔화와 원화는 위기 상황을 제외하면 동조화되는 경향이 있어 엔화 강세는 결국 원화 강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지금은 원화, 달러, 엔화, 위안화 이 네 개국 통화가 각기 다른 방향으로 따로 놀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환율이 튈 수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대한민국 환율의 진짜 구조적인 문제를 짚어봐야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국가가 돈을 너무 많이 찍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역대급 규모의 국채 발행을 준비하고 있으며 그 규모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순발 행액만 120조에서 150조 원에 달하고 총 채권 발행액은 220조 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년과 올해에 이어 역대 최대치의 채권을 계속 발행하면 결국 시장에 풀리는 원화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죠. 시장의 원화는 흔해지는데 달러의 공급은 그대로라면 당연히 원화 가치는 떨어지고 달러의 상대적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구조적인 불균형을 해결하는 가장 건강한 방법은 대한민국이 압도적인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여 부채를 상쇄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빚을 늘리더라도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돈을 벌어들인다면 시장은 그 나라의 통화 가치를 의심하지 않을 테니까요. 개인으로 치면 대출이 늘어나도 연봉이 그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상승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2026년 대한민국의 예상 경제 성장률은 약 2% 초반대에 머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1% 수준의 성장률이 결코 높은 수치가 아니라는 점이 문제인데 일본이 0.9%인 것과 비교하면 평이해 보이죠. 진짜 문제는 과거에 낮은 성장률을 보이던 미국이 최근 들어 오히려 2%대의 견고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과 비슷한 수준의 성장을 하면서도 국채 발행 속도는 미국보다 한국이 훨씬 빠르다면 환율 밸런스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달러의 가치는 더욱 귀해지고 원화의 가치는 점점 더 희석되는 이 불균형한 상황이 앞으로의 환율을 결정짓는 핵심입니다. 이 상황을 타개하려면 정부가 강력한 긴축 재정을 시행하거나 잠재 경제 성장률을 극단적으로 끌어올려야만 합니다. 잠재 경제 성장률이란 한 나라가 가진 모든 자원을 동원했을 때 도달할 수 있는 최대 성장치인데 한국은 현재 3% 수준입니다. 모든 유전적 역량을 다 뽑아내도 3%인데 늘어나는 부채의 속도를 따라잡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치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국제통화기금 등 국제기구들이 한국의 부채 상황에 대해 계속해서 경고를 보내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현재 내수 경기가 극도로 침체되어 있어 정부 입장에서는 적자 재정을 멈추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정부가 적자 재정을 멈추지 못하는 또 다른 현실적인 이유는 4년마다 돌아오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때문입니다. 모든 선거는 결국 내수 경제와 직결되어 있으며 유권자들은 당장 내 주머니 사정이 얼마나 좋아졌는지를 보고 투표를 결정합니다. 5년마다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2년마다 한 번씩 국민의 경제적 만족도를 테스트받는 셈이죠. 이러한 정치적 주기 속에서 어느 정권이든 환율을 잡겠다고 국민의 고통을 수반하는 긴축카드를 꺼내들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정치인들은 국가 경제의 장기적인 선택과 당의 운명을 결정해야 하는 갈림길에서 결국 당의 생존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인들이 너무 힘들어서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상황을 무시하고 환율만 바라보는 것은 정치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적자 재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계속해서 돈을 푸는 정책을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과적으로 환율이 과거처럼 900원이나 1000원대 수준으로 내려가는 아름다운 시절을 다시 보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는 환율의 기준점 자체가 변하는 시즌2가 시작되었으며 1300원에서 1600원 사이가 새로운 표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환율의 뉴노멀 시대에는 개인의 자산 방어 전략도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져야 하며 더욱 정교해져야 합니다. 단순히 열심히 일해서 원화를 모으는 것만으로는 내 자산의 실질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시대가 온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바스켓 통화 전략이 단순한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방패가 되어야 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특히 엔화의 경우 일본의 낮은 금리를 이용해 전 세계로 뻗어나간 자금들이 회수될 때 그 가치가 폭발적으로 상승할 잠재력이 있습니다. 미국의 인공지능 산업에 쏠린 과도한 유동성이 흔들릴 때 엔화는 가장 먼저 반응하며 안전자산으로서의 진면목을 보여줄 것입니다. 저 역시 내년부터는 제 퇴직연금의 실제 포트폴리오 변화를 구독자분들께 투명하게 공유하며 함께 공부하고 고민하려 합니다. 엔화 자산은 현재의 저평가 구간에서 꾸준히 모아가고 원화는 극단적인 고환율 시기에만 선별적으로 비중을 조절할 계획입니다. 달러와 위안화에 대해서는 각국의 통화 정책과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를 주시하며 가장 유리한 진입 시점을 기다릴 것입니다. 복잡한 환율의 세계에서 정답은 없을지 모르지만 구조적인 문제를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과 방치하는 것의 차이는 미래에 엄청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처한 부채와 성장률의 불균형을 직시하고 그 안에서 우리 가족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험난한 환율의 파도 속에서 이 정보들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주는 든든한 등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맞이할 환율 시즌2의 구체적인 생존 전략을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환율이 1300원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다는 가설이 현실이 된다면
우리나라는 수출 경쟁력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고환율은 수출 기업에게 유리하다고 하지만 원자재를 수입해야 하는 내수 기업과 소비자들에게는 엄청난 물가 상승 압박으로 다가옵니다. 따라서 정부가 돈을 푸는 적자 재정을 지속할수록 서민들의 실질 구매력은 나날이 약화되는 모순적인 상황이 이어질 수밖에 없죠. 이런 구조적 악순환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과 그에 따른 통화 가치의 민감도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동결하거나 인하하더라도 한국의 부채 증가 속도가 더 빠르면 원화 가치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결국 국가가 찍어낸 국채 220조 원은 누군가가 사줘야 하는데 국내 수요가 부족하면 결국 외화 유출을 감수해야 합니다. 외국의 채권 투자자들이 한국 국채의 매력을 느끼지 못하게 되면 원화를 팔고 달러로 나가는 흐름이 가속화될 위험이 큽니다. 저는 이러한 거시적인 흐름 속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어책으로 자산의 환전 생활화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듯 원화 가치가 일시적으로 강세를 보일 때마다 조금씩 다른 통화로 바꿔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비가 오기 전에 우산을 준비하듯 환율이 1,400원을 넘어가기 전에 미리 바스켓을 채워두는 것이 진정한 리스크 관리입니다. 특히 일본의 엔화는 지난 수십 년간 글로벌 위기 시마다 원화보다 훨씬 강력한 회복 탄력성을 보여준 역사적 데이터가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일본 경제를 비관적으로 보지만 통화의 관점에서 엔화는 여전히 전 세계 자본이 숨어드는 거대한 동굴과 같습니다. 반면 위안화는 중국의 강력한 통제하에 있어 예측이 어렵지만 달러 패권에 대항하는 그들의 움직임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위안화 자산은 전체 포트폴리오의 10% 내외로 유지하며 중국의 내수 부양 정책이 나오는 시점을 공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한 나라의 경제에만 내 자산의 운명을 맡기는 일국 몰빵의 위험에서 반드시 벗어나야만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퇴직연금 계좌를 열어보세요. 아마 대부분 원화 기반의 예금이나 국내 주식형 펀드로 채워져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 원화 가치가 폭락한다면 수십 년간 쌓아온 여러분의 노후 자금은 앉은 자리에서 반토막이 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제가 내년부터 제 퇴직연금 포트폴리오를 다국적 자산으로 재편하고 이를 여러분께 공개하려는 진짜 이유입니다. 공포에 질려 달러를 추격 매수하기보다 구조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차분하게 바스켓을 채워나가는 지혜로운 투자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더 넓은 시야를 갖기 위해 반드시 이해해야 할 개념이 바로 글로벌 자금의 대이동, 즉 머니 무브의 원리입니다. 전 세계의 거대 자본은 단순히 수익률만 쫓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안정성과 통화의 신뢰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아무리 훌륭한 기업을 많이 보유했더라도 통화 가치가 흔들리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없죠. 주가지수가 10% 올라도 원화 가치가 15% 떨어지면 외국인 투자자는 달러 기준으로 결국 손실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환율 시대에 국내 증시가 힘을 쓰지 못하고 외국인 수급이 꼬이는 근본적인 메커니즘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수십 년간의 저성장 속에서도 엔화라는 강력한 통화 신뢰도를 바탕으로 글로벌 자본의 피난처 역할을 해왔습니다. 최근 일본 증시가 뜨거웠던 이유도 엔저를 활용한 수출 기업의 이익 극대화와 더불어 일본의 체질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죠. 우리는 일본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우리 자산의 상당 부분을 더 강한 통화나 더 넓은 시장에 분산 배치해야만 합니다. 제가 강조하는 4개국 바스켓 전략은 단순히 환차익을 노리는 투기가 아니라 내 노동의 가치를 보존하는 수단입니다. 하루 8시간 열심히 일해서 번 원화가 글로벌 시장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히 2026년 이후 전개될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은 통화전쟁의 양상을 더욱 복잡하고 치열하게 만들 것입니다. 미국은 자국 중심의 공급망을 강화하며 달러의 위상을 공고히 하려 할 것이고 중국은 이에 맞서 위안화의 영향력을 키우려 할 테죠. 그 사이에 낀 대한민국은 환율 변동성이라는 파도를 온몸으로 맞아야 하는 숙명을 안고 있기에 개인의 대비가 더욱 절실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의 부품들이 전 세계에서 오듯 여러분의 자산 포트폴리오도 글로벌 부품들로 채워져야 합니다. 원화라는 본체,
달러라는 엔진, 엔화라는 브레이크, 위안화라는 보조 배터리를 장착하는 정교한 설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엔진인 달러가 너무 과열되었을 때는 브레이크인 엔화를 밟아 속도를 조절하고, 본체인 원화가 흔들릴 땐 보조 자산을 투입해야 하죠. 이러한 유연한 사고방식이야말로 환율 1,600원 시대를 대비하는 가장 스마트하고도 현실적인 생존 전략이라 확신합니다. 주식 종목 하나를 고르는 데 들이는 시간의 절반만이라도 환율의 흐름과 자산 배분에 투자한다면 여러분의 미래는 달라질 것입니다. 내 자산이 원화라는 좁은 감옥에 갇혀 있지는 않은지 오늘 밤 진지하게 여러분의 계좌 현황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변화하는 세상의 질서를 이해하고 그 흐름에 내 자산을 태우는 것. 그것이 평범한 우리가 부의 추월 차선에 올라타는 방법입니다. 이제는 거시적인 담론을 넘어 여러분이 내일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실전 바스켓 운용 기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각 통화별 매수 적정가를 자신만의 기준으로 설정하고 이를 기계적으로 실행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원화 환율이 1,350원 이하로 내려오면 달러를 사고, 엔화가 900원 미만이면 엔화를 사는 식의 규칙입니다. 시장의 소음에 흔들리지 않고 미리 정해둔 가격에 도달했을 때 주저없이 환전 버튼을 누르는 결단력이 자산의 성격적 기초가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한꺼번에 큰 돈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분할 매수를 통해 평균 환전 단가를 낮추는 고도의 심리전입니다. 환율은 주식보다 변동폭이 작아 보이지만 그 방향성이 결정되면 매우 길고 지루하게 이어지는 특성이 있음을 잊지 마세요. 따라서 단기적인 환차익에 목매기보다는 내 전체 자산의 평균 체력을 글로벌 수준으로 맞춘다는 관점이 훨씬 지속 가능합니다. 제가 엔화를 강조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일본 주식시장에 상장된 다양한 글로벌 상장지수 펀드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엔화로 일본 증시에서 미국 나스닥이나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을 사면 통화 분산과 지수 투자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죠. 이것이 바로 엔화라는 저렴한 배를 타고 미국 성장주라는 대어를 낚으러가는 영리한 투자자들의 고급 기술입니다. 반면 위안화 자산은 중국의 배당주나 국채 위주로 접근하여 통화 가치의 변동성을 높은 배당 수익으로 상쇄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각 통화의 성격에 맞는 옷을 입혀주는 과정이 반복될 때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비로소 어떤 풍파에도 견디는 무적함대가 됩니다. 저는 이 과정을 자산의 국적 세탁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세금 절약과 리스크 분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핵심입니다. 대한민국 국채 발행이 늘어나며 원화 가치가 희석될 때 여러분이 가진 외화 자산은 그 가치가 반사적으로 상승하며 손실을 메워줍니다. 만약 정부가 예상대로 220조 원의 채권을 찍어내 시장에 원화가 넘쳐난다면 여러분의 외화 통장은 가장 강력한 보험이 됩니다. 경제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위기에 강한 자산을 미리 준비한 사람에게는 오히려 부의 등급을 올리는 일생일대의 기회입니다. 1,480원이라는 방어선이 무너졌을 때 당황하며 달러를 사는 사람과 1,300원대에 이미 준비를 마친 사람의 미래는 다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에 서 있습니까? 감정에 휩쓸려 뒤늦게 추격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길목을 지키고 서 있는 사냥꾼입니까? 투자의 기술은 차트를 보는 눈이 아니라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를 내 자산에 투영시키는 인문학적 통찰에서 나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실전 기술들이 여러분의 계좌에 구체적인 숫자로 나타날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작은 금액부터 시작해보세요. 환율 방어의 최전선에서 국가가 국민연금을 동원했다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가진 마지막 보루를 꺼내 들었다는 의미입니다. 국민연금의 거대한 자산이 국내로 환입되어 환율을 일시적으로 누를 수는 있지만 이는 미래 세대의 자산을 현재의 방패로 쓰는 셈이죠. 만약 이러한 극단적인 처방조차 시장의 광기를 잠재우지 못한다면 그 이후에 닥칠 환율의 변동성은 상상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투기 세력들은 정부의 패가 무엇인지 이미 확인했고 그 패가 소진되는 지점을 정확히 계산하며 다음 공격을 준비할 것입니다. 우리는 국가가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보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스스로 대비하는 독립적인 투자자가 되어야 합니다. IMF 외환위기 당시의 교훈은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재앙이었지만 준비된 자에게는 부의 재편 기회였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그때만큼 파괴적이지는 않더라도 구조적인 결함이 해결되지 않는 한 고환율은 상수가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원화 비중을 줄이고 외화 자산을 늘리는 것은 애국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가족의 생존권을 지키고 글로벌 경제 생태계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도 이성적인 경제 행위일 뿐입니다. 일본의 와타나베 부인들이 엔화 약세기에 해외 자산을 사들여 부를 축적했듯 우리도 서학개미를 넘어 글로벌 자산가가 되어야 하죠. 특히 미국 주식 투자를 통해 얻은 양도세 감면 혜택은 정부가 우리에게 주는 일종의 회군 찬스이자 전략적 기회입니다. 하지만 이 기회를 단순히 국내 주식에 안주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더 강력한 다국적 자산으로 재무장하는 계기로 삼으세요. 저는 내년에 제 자산의 절반 이상을 원화가 아닌 다른 새 통화의 자산으로 채우며 시장의 흔들림을 즐기는 단계에 진입하려 합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매달 환율 보고서를 작성하고 각국의 경제 펀더멘털을 비교하며 자산의 영토를 넓혀가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공부하는 투자자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위기는 곧 가격의 왜곡이며 왜곡은 반드시 수익의 기회를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국채 발행 소식이 들릴 때마다 한숨을 쉬기보다 내 외화 자산의 가치가 오를 것을 계산하며 미소 짓는 여유를 가지세요. 부의 크기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가진 자산이 얼마나 효율적인 통화와 연결되어 있느냐에 결정됩니다. 지금 당장 외화 통장을 개설하고 1,000원 단위의 작은 금액이라도 엔화나 달러로 환전하며 그 짜릿한 감각을 직접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아는 만큼 보이고 부는 준비한 만큼 쌓입니다. 환율이라는 거대한 파도는 무서운 적이 아니라 우리가 타야 할 파도입니다. 자산의 국경을 허물고 글로벌 경제의 주인이 되는 첫걸음을 뗀 여러분을 제가 끝까지 응원하며 함께 걷겠습니다. 이제 긴 여정의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는 환율이라는 거울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의 민낯과 마주했습니다. 국가의 부채 증가와 낮은 성장률이라는 구조적 결함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는 우리 시대의 무거운 숙제입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흐름을 비관하기만 하는 것은 아무런 해결책이 되지 못하며 오히려 시야를 가릴 뿐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위기의 징조를 포착했을 때 남들보다 한 발 앞서 방어 체계를 구축하고 기회를 선점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시한 4개국 바스켓 전략은 변화무쌍한 글로벌 경제 바다에서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줄 든든한 관지 될 것입니다. 원화의 안정성, 달러의 강력함, 엔화의 회복력, 그리고 위안화의 잠재력을 조화롭게 운영하는 감각을 기르십시오. 투자는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게임이 아니라 세상을 읽는 통찰력을 내 삶의 풍요로 치환하는 예술과도 같습니다. 정부의 정책 방향을 냉철하게 분석하되 내 자산의 운전대는 반드시 내가 직접 잡고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내년에 제가 공개할 퇴직연금 포트폴리오가 여러분 각자의 전략을 세우는데 작은 영감과 확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흔들리는 환율은 누군가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지만 준비된 여러분에게는 부의 지도를 새로 그릴 수 있는 붓이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과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 속에서 통화의 가치는 앞으로 더욱 역동적으로 요동치게 될 것입니다. 그 소용돌이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며 바스켓의 밸런스를 잡는다면 어떤 경제적 폭풍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자산 국적을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는 작은 실행부터 오늘 밤 시작해 보십시오. 1480원이라는 숫자가 다시 화면에 뜰 때 여러분은 당황하는 대신 미리 준비한 전략을 미소 지으며 실행할 것입니다. 자산 배분은 한 번의 선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다듬고 가꿔 나가야 할 소중한 정원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일구어낼 그 풍요로운 자산의 정원에 제가 드린 지식의 씨앗들이 큰 나무로 성장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긴 시간 동안 환율과 자산 전략에 귀 기울여 주신 여러분의 열정이 이미 여러분을 상위 1%의 투자자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시장에 보이지 않는 이면을 읽어내어 여러분께 가장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자산의 경계를 넘어 글로벌 경제의 진정한 주인으로 거듭날 여러분의 빛나는 미래를 뜨겁게 응원하며 마칩니다. 오늘 이 시나리오가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향한 위대한 여정에서 잊지 못할 이정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